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유튜브 방송이 폭파돼 버렸다는 얘기 해드렸지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잃었었는데 여기저기 올려놨던 자료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지금 이 섹션에는 제가 2016년도 10월 11월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지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내용들을만 여기 지금 올려놓을 겁니다. 제가 거기 참여한 이유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의 대단한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단은 2014년도 10월경에 이진동 기자하고 고영태의 만남에서 고영태가 이진동 기자한테다가 최순실에게 내 돈 좀 받아다고 하는 데서 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는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 그 신사동 의사실에 CCTV를 하나 설치해봐라. 대통령이 옷을 맞추러 온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달에 문체부 공무원이 이 기자에게 제보를 하나 합니다. 미르재단을 설립하는데 미르재단이 상당히 급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진동 기자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6년 6월 12일 날에 이때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이때 떠오릅니다. 윤석열과 이진동 기자가 이렇게 만납니다. 2016년 6월 12일에 윤석열이 이진동에게 조언하기를 미르재단은 박근혜 정권의 명줄, 숨통, 명줄을 쥐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의상실에 박 대통령이 의상실에 옷을 맞추고 그래 한다 그러면은 그 의상실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거는 마음 놓고 보도해도 좋다.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고등검찰청에 있었는가? 윤석열이 그때 한직에 있었어요. 근데 법을 전문으로 하는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은 아주 믿음이 대단히 있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는 조언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한겨레의 김희경 기자하고 이인동 기자에게는 마음 놓고 보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 그런 윤석열의 조언이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조언은 언론 분야에서는 탄핵으로 갔고,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특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탄핵이 성공되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었고, 2016년 7월 13일 날에 TV조선에서 첫 보도가 되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이 행사장마다 대통령이 등장한다. 이래서 차은택과 박근혜 대통령의 영광고리를 보도했는 거예요. 이게 첫 보도입니다.
2016년 7월 13일. 그리고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이 2016년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이 대기업 돈 288억을 거둔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이런 기사를 한겨레가 터뜨립니다. 그 이후 며칠 안 있다가 2016년 10월 19일 날 JTBC가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보도를 합니다. 이 수정 기능도 없는 이 태블릿 PC를 이 당시에는 이 안에서 빨간 줄 쫙쫙 쳐가면서 고친다는 그런 뜻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때 되면서 이제 이 보도가 나감으로써 막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는 아직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찰이 많이 굴리는 수사 조사였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이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데 변희재 대표는 이 태블릿 PC를 재판부하고 검찰 측에 대해놓고 내놓고 검증해보자 하니까 검찰 측이나 법원 측은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 측이 법원 담당 판사가 강제적으로 니 안 내놓으면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데 강제적으로 집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도 그렇고 지금 이걸 강제로 빼들어 올 수 있는 판사도 그렇고 지금 뭐 개 물어먹듯이 오물오물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이래요. 이게 지금 태블릿 PC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뇌관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직도 재판이 끝이 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대통령 그 재판이 최종심이 났잖아요. 뭐 22년에 180억 추징으로. 이거 웃기는 장난이에요. 탄핵의 제일 단초가 되는 태블릿 PC는 아직도 재판도 안 끝났는데 재판을 마무리했어요. 지금 이 재판이 어떻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이게 어찌라도 끝이 날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끝이 안 나면은 다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모르지만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깨집니다. 깨지면은 이 태블릿 PC 진위에 따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어도 재심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재심. 박근혜 대통령 사실 전번에 파기환송 이래 되고 5심이 됐는 그런 5번 심판했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거 다시 심판해야 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가 가짜이고 그 수정 기능이 없었고 거짓말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 기능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결이 되면은 지금까지의 한 재판이 일거에 다시 재심하는 소용돌이에 말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재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 보면은 우리 지금 20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 탄핵에 찬성했는 국회의원, 탄핵에 찬성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박근혜를 탄핵하자고 앞에 주동적으로 주선했는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를 탄핵해 달라고 뭔 불대 전지 원수가 졌는지 손편지 써가면서 호소했잖아요. 신중치 못한 국회와 더 경고망당한 것은 유승민이 김무성이 탄핵 찬성 몰이했던 그 작태와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적과 더불어민주당이 적이 아닙니까? 적과 의기투합한 무리들의 행태는 천인공노할 그런 작태이지.
이게 탄핵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을 가고 난 이후에 자기 이 동지들이 깜빵을 얼마나 갔어요. 그 결국은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감내또도 뭐 깜빵 갈 거는 있었겠지. 하지만은 그 일로 연유해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고 깜빵 갔다 오고 깜빵을 얼마나 갔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언제는 탄핵해 달라고 뭐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야단 지게 되면은 지금 와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 주는 것이 뭐 좋겠다고. 야, 진짜 입이 부끄러워서 왜 그 따오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나.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뭐 결심하기 나름이다. 옛날에 동지잖아. 탄핵할 때 동지 아니야? 유승민, 문재인이 동지인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그래. 이것들이 말이죠. 입만 띄면은 뭐 헌법 하면서 헌법을 무시한 그런 몰이 됩니다. 무시했는지 몰래가지고 무식했는지 모르지. 그 연 중에 보면은 주호영이 같은 건 판사예요. 사법시험 됐는 판사야. 현직 판사했던 사람이야. 현직 판사했던 사람이. 나경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이 전부 판사, 사법고시 된 사람들이야. 행시되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된 사람들이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재임 끝난 뒤에 처벌할 조서나 수사는 다 해놓더라도 그 버는 탄핵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한다는 그 엄청난 기둥이 있는데도 그거 비비지 않고 어떤지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당시 국회의원들은 자자손손 역적이라는 주원고시를 우리 국민들이 달아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바로 서려면은 적어도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찬성한 그 족속들이 정치권에서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야 됩니다. 이런 몰입애들이 아직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원내대표를 하고 제일 떠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보수의 새싹은 그 무리들이 없어졌을 때 트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 야학꾼들이 날치는 시기라 아직은 더 죽어야 돼요. 아직도 덜 망했어요. 아직도 덜 망했어. 이번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엄청나게 많고 그 이전에 우리는 4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자행됐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같이 했던 그런 동지적 입장에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수달숙 안 해요. 부정선거 입을 달쑥거렸다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민경욱이하고 인천의 민경욱이 대전의 김소연이를 당협위원장에서 잘랐어요. 지금 거기 당협 김소연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지금 법무부 장관을 얼마나 저격하는 중요한 핵심 멤버입니까? 요새 여론조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못해도 이렇게 못한 정권이 없었는데도 국민의힘 여론조사 보세요. 헤매요, 헤매. 한 게 있어야지. 요번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적어도 내가 봐서는 진짜 통 깨봐야 알지. 절대로 이쪽에 가져온다 소리 못해요.
김종인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3자 대결해도 이긴다는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나. 어? 그게 어쩌면 문재인의 간첩활동 세작 활동 같은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김종인을 빨리 내보내라 그러지. 안철수가 아무리 메가리가 없어도, 안철수 자신이 당선될 힘은 없어도 야권이 당선되는 걸 판을 깨는 데는 도움이 엄청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0만 표도 표고 20만 표도 표인데 거기에 당선이 안 되게 하는 표에는 안철수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김종인 위원장은 어디 뭐 개인적인 사감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개입해 가지고 국민이 듣기 불편한 그따구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저는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박근혜 대통령인데 불만사항도 있지요. 하지만은 법을 꼭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유린하고 언론이 유린하고 검사, 판사가 이 헌법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는데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탄핵에 제가 저항을 하면서 탄핵 기각, 탄핵 무효, 즉시 석방 집회에 제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내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 폐렴 코로나 오는 바람에 그 집회가 안 되고 난 이후로는 지금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근 3년 동안을 영주에서 서울까지 매주 토요일 또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특별 행사에 따라서 가고 그 참여한 이유는 이 나라 법을 농단한 놈의 새끼들을 바로잡자는 그런 심정이 절절했기 때문에 제가 참여했던 겁니다. 그 추위, 그 혹한 더위, 그거 다 아스팔트에서 내가 돈을 준다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니까 했지. 박근혜를 탄핵했던 명분이 있었다. 그런 명분을 있었다 그러면은 문재인은 지금이 당장이라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인데 문재인은 그러면은 박근혜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특히 유승민 의원 잘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지금 박근혜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응? 울산 부정선거, 응? 경인선, 월성 원자력,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잘하고 있어요. 박근혜를 탄핵해 달라고 손편지로 호소하던 유승민의 견해는 뭐 어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견이 될란지 저견이 될란지 찌질이가 될란지 모르지만은 한번 입이 있으니까네 말을 해보지. 문재인은 탄핵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박근혜는 탄핵감이고,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대가리, 그런 아다마를,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래도 뭐 자기 정치한다고, 아이고, 대통령 나와봐야 3%, 5%, 6%, 그거 가지고 무슨 대통령 한다고 나온단 말이고, 창피해서도 사라져야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안 되길 진짜 나라가 도왔어요. 그런 머리가 대통령 됐다가는 문재인보다 더 말아먹을 수 있는 수예요. 문재인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유승민 의원. 당신이 지금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잘했다는 그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문재인을 지금 당장 탄핵해 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국가에 대한 충정을 이해해 주지. 문재인 탄핵 뭐 하지? 에?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적에 동지였잖아. 찬성, 탄핵 찬성의 동지. 응? 문재인 탄핵 동지를 탄핵할 수 있어? 제가 지금 서울 광화문 등지를 다니면서 그런 집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이 투쟁심을 길렀는 것이 엄청나고, 또 저도 마음으로 다지는 게 있고, 이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면은 몇 날 몇 밤도 모자라지만은 저는 그 역정놈들의 뒷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많은 영상들을 찍어 가지고 올려놨던 그런 자료들이 없어져서,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올리겠는데, 윤석열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을 제가 좋아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저 정도 참, 일을 하고 나오는 거는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정말로 부러운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뭐 수사해가지고 했지. 이명박을 했지. 지금 문재인을 뭐 거의 잡다시피 했지. 대통령 3명을 쥐락펴락 했으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기 자잘못이 있지만은 해봤는 거는 정말 그 점은 부러워요. 저도 성격상으로 그 점은 맞아요. 하면 하고 마면 말았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 때 공소했는 그 과정들이 어떻겠는가? 지금 내가 묻고 싶어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도 그 점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걸 뭉개뿔란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안 되면은 언젠가는 이거는 한번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을 이 잘못된 정권을 바로잡는 차도살인의 한 도구로 문재인을 처단하는 데까지만 응원을 하고, 대통령이 지금 출마를 한다 그래도 저는 그냥 볼만하게 그냥 지켜보는 거지. 또 세상의 흐름이 윤석열이 인대로 갔으니까 그냥 이래 지켜보는 거지. 제가 응원하고 그럴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도 결국은 박근혜 탄핵에서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은 못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못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을 지금 얼마나 잘못된 정치를 하고 얼마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좌파 정권을 처단하는 데 필요한 그런 차도살인의 한 도구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공모 행적으로는 저는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그래도 그를 절대로 진심으로 응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마음은 저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그 위에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면 그래요. 공소장에 20몇 가지 첨부되어 있는 게 있는데, 윤석열이 이 개인이 이었는 건 아니지만 그 팀이 만들어 이었는 거예요. 신문 기사가 전부 다 주어졌어요. 신문 기사. 그러면 판사 여러분, 검사 여러분, 신문 기사가 참고는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지금 좌파 정권이 정권 교체가 된다는 그 순간까지 응원하는 거지 그 이후는 아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었던 게 없어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소시적부터 글을 쓰면서 방송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공부가 필요하면은 돈을 많이 주고 속성으로 배웠으면은 지금하고는 좀 달랐겠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주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익적으로 사업적으로 빨리 접목을 했더라면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저 취미로 미지의 세계를 알아보는 정도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그런 공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갑먹은 놈이 힘쓴다고. 체계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게 또 자연 또 취미가 되는데, 취미는 우스리로 따라오는 건데, 하지만은 지금은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나이에 늙어서 뭐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취미도 별로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이만 취미라도 있는 게면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놀기보다는 이 아다마 내 머리를 쓰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방송을 하고 글을 쓰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꼭 안부를 전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인데도 내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이고 부산 경양 각지에 있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가끔이라도 우리 영주 방송의 기사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의 방송, 네이버 TV의 방송, 카카오 TV의 방송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의 방송 또 트윗의 방송 제가 뭐 여러 군데로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주 가끔 오다 가다 한번 보더라도 영주 삼포 도둑놈, 영주 삼포 조교가 아직 죽진 않고 아직도 떠벌리고 있구나. 그럴까 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잃어버렸던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 앞으로 새로운 방송을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이소. 예. 나가시는 김에 구독 좀 눌러주고 나가 있어. 제가 지금 방송을 작년 10월 달부터 처음이라 하니까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아쉽습니다. 예. 무료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예. 무료니까 그냥 국 좀 눌러달라고요.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